메이플스토리의 5번째 직업인 해적은 두 가지의 직업 간 차이가 매우 극명한 직업이었습니다. 간단히만 살펴봐도 근거리 대 원거리, 두 직업 간 공통점이라곤 대쉬랑 서머솔트 킥밖에 없었죠. 그 직업들은 분명 최종 형태로선 키울 만한 직업들이었습니다만 3차에 문제가 좀 많았는데 오늘은 해적 직업의 등장 이후 빅뱅 직전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3차 해적들의 경우엔 어떤 스킬들로 사냥을 했었는지를 좀 돌아보죠. 그 두 가지 직업들 중 하나, 너클을 다루는 인파이터로 2차 전직을 완료한 유저들은 3차 전직을 통해서 버커니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버커니어라는 직업명이 좀 특이한데요. 국내에서는 3차가 버커니어, 4차가 바이퍼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버커니어는 4차 전직의 직업명입니다. 해외에서는 3차 전직 너클 해적을 머라우더라고 하죠. 어찌됐든 간에 한국에선 한국식으로 3차 버커니어는 다른 직업들에 비해 굉장히 독특한 직업입니다. 무려 3가지의 전투 스타일을 가져가는 직업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트랜스폼을 통한 도핑 전투 스타일, 두 번째는 에너지 차지를 통해서 에너지 관련 스킬을 사용하는 전투 스타일, 마지막은 스턴 마스터리를 통한 크리티컬을 띄우는 스타일입니다. 종국에는 이 3가지 스타일을 전부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긴 하죠. 3차 전직을 갓 완료한 버커니어는 갖고 있는 스킬이 참 많습니다. 다수기를 보자면 사거리가 없어서 몬스터한테 닿은 채로 써야 되는 서머솔트 킥이랑 차징을 해서 써야 되는 전방 밀격 스킬 스크류 펀치, 그리고 메이플 스킬들 중 유일하게 뒤쪽만이 타깃이 되는 후방 밀격 백스핀 블로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스크류 펀치와 백스핀 블로우는 타겟 몬스터 수가 3마리밖에 안 됐었고, 둘 다 선딜레이 및 후딜레이가 너무 길어서 이거 연속적으로 쓰기가 좀 불편하며, 단일 공격기는 더블어퍼가 있었지만 역시나 이 선딜 후딜 딜레이 때문에 4차 이전에는 오히려 더블어퍼보단 스트레이트를 연속적으로 쓰는 게 데미지 면에선 나을 정도였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버커니어는 무조건 에너지 관련 스킬을 찍었어야만 했습니다. 에너지 차지는 메이플 스토리의 모든 스킬들 중 유일하게 마스터 레벨이 40인 스킬이었습니다. 타격을 하게 되면 타격마다 화면에 별도로 표시된 이 게이지가 차오르며, 이 게이지가 모두 차오르면 그 순간부터 스킬 툴팁에 쓰여진 시간만큼 계속 지속이 되는 스킬이었는데, 레벨 70이 되면 일단 에너지 차지를 레벨 4까지 올려가지고 차지 발동 시 공격력 플러스 11이 적용되도록 만든 다음 바로 에너지 관련 스킬을 찍어냈어야 되죠. 그 이후에 최우선으로 찍었어야 되는 스킬은 바로 에너지 버스터. 원래 에너지 버스터는 이 정도로 1초에 한 번 정도 사용 가능한 이런 쓰레기 스킬이었지만, 이후 어느 순간 패치를 통해서 딜레이도 없이 연속 타격이 가능하도록 패치가 됐고요. 특이사항은 시전 시 MP 소모가 전혀 없고, 마스터했을 때 단일도 아니고 4마리까지 타격이기 때문에 3차까지의 스킬들 중 최고 효율을 자랑하며 최우선적으로 마스터를 했어야 되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드레인입니다. 역시나 MP 소모 없이 사용 가능한 기술이고, 내가 준 데미지의 특정 퍼센트만큼 체력이 회복되는 스킬인데,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데미지 자체도 준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릴 이 막 쇼크웨이브랑 이 에너지 드레인 중 하나를 포기하고 찍을 때 보통은 쇼크웨이브를 포기하고 드레인을 마스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직접 내가 타격하지 않아도 되는 원거리 공격 스킬이기 때문에 근거리 마법 공격을 하는 몬스터를 계속해서 밀어줘야 될 때 그때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은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바이퍼류를 키워보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그러나 3차 시절에는 트랜스폼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변신한다고 뭐 공격력이 오르지도 않는 데다가 지속시간은 120초로 동일한데, 이거 뭐 스킬 레벨을 올린다고 딱히 지속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1을 찍으면 쿨타임이 14분이나 되는 이런 미친 스킬인 것이라서 이어서 소개드릴 쇼크웨이브랑 함께 맨 마지막에 찍어야 되는 스킬입니다. 쇼크웨이브는 트랜스폼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마스터 시 최대 6마리에게 700%의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봐서 굉장히 좋은 스킬 같긴 한데, 이거를 왜 포기하고 에너지 드레인을 찍어야 된다는 걸까? 첫 번째 문제는 시전 속도랑 범위였습니다. 시전 속도는 뭐 말로 설명해야 뭐 하겠어요. 그냥 보세요. 물론 뭐 이게 깡 데미지가 세니까 시전 시간이 느리다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몬스터가 막 항상 6마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몬스터가 적어질수록 효율이 박살나는 스킬이죠. 부차적으로는 당연하지만 트랜스폼 자체의 쿨타임이 14분에서 출발을 해서 이걸 마스터하더라도 최소 8분까지밖에 안 짧아진다는 것도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트랜스폼이랑 쇼크웨이브를 다 올릴 때쯤 되면은 4차 전직을 하고 상위 호환에 더 좋은 다른 스킬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와 같이 굉장히 애매한 스킬과 함께하는 트랜스폼은 그냥 쓰기는 좀 무리였고요. 4차 전직 때 진정한 트랜스폼 지원 스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4차 전직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슈퍼 트랜스폼, 그것과 함께 사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 스킬입니다. 따라서 3차 때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러니까 뭐 한 10분에 한 번 있는 코스튬 체인지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당장 3차 전직 구간에 뭐 도움도 별로 안 되는 이 스킬들은 마지막에 찍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전에 스턴 마스터리를 찍어두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스턴 마스터리는 버커니어 전투 스타일의 핵심 스킬로, 스턴 상태인 몬스터를 치면은 최대 크리티컬 확률 60%로
추가 데미지 60%를 넣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처음에 소개드린 더블 어퍼 그리고 백스핀 블로우가 100% 확률로 스턴을 넣어주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이 스킬들로 이니시를 넣고 지속적으로 때리면서 크리티컬로 추가 데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바이퍼의 주된 스타일이 됩니다. 이를테면 물리 이뮨을 거는 폭렬 망둥이 집에게 스턴을 주면서 크리티컬을 넣는다든가 고레벨 몬스터들에게 더블 어퍼 등으로 이니시를 걸고 피스트로 마무리를 해주는 식이죠. 단점이라면 이 스턴 자체는 원거리 투척 공격에만 해제되지 않을 뿐이지 근접 공격이 들어가면 풀리는 게 보통이라서 이 스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스턴류 스킬들로만 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건 보스에게는 스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이거는 너무 크죠. 아무래도 보스에서는 자체 크리티컬을 내가 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바이퍼가 4차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윈드 부스터 원툴로 보스를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버커니어는 에너지, 트랜스폼, 그리고 스턴 이 세 종류를 조합한 다양한 공격 스타일을 취할 수 있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하게 분산된 스킬들로 인해 3차 전직 동안에는 이 스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각 스타일을 뒷받침해주는 스킬들의 부재로 인해서 스킬 간의 연계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결국 시프와 동급인 3차 전직 시절을 보내야 됐던 것이죠. 사람들이 버커니어를 똥키라고 추억하는 데는 그나마 최악이라는 평가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이 바이퍼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들 똥맛에 화들짝 놀라서 접어버렸던 탓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직업을 한번 살펴보죠. 2차 전직 때 너클이 아닌 건을 사용하는 건슬링거를 선택하게 되면 레벨 70이 되었을 때 발키리로 전직할 수 있었습니다. 얘 역시 직업명이 회의랑 많이 달라요. 3차 직업명은 발키리가 아닌 아웃러, 4차도 캡틴이 아니라 커세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동양 서양 문화 차이겠죠. 발키리는 버커니어에 비해서는 3차 전직 이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스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성능이 인상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스킬에 3차 전직을 하자마자 모든 SP를 쏟아 부었어야 했죠. 트리플 파이어입니다. 건슬링거는 낮은 데미지로 하지만 빠른 연사 속도로 템포를 가져간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만 8당 80%의 데미지라는 이 미친 쓰레기 같은 성능으로 많은 건슬링거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트리플 파이어는 이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단비 같은 스킬이었죠. 기존 스킬에 강화했기 때문에 1만 찍어도 다시는 더블 파이어를 쓸 수 없었고요. 1레벨 땐 95%로 3발, 그리고 마스터를 했을 때 190%로 3발 공격하는 스킬이었습니다. 이 스킬은 버커니어처럼 막 느려 터진 스킬이 아니라 연사 속도도 꽤 나쁘지 않았고요. 데미지가 상당히 괜찮아요. 한 레벨 80 찍어버리고 이거 바로 마스터하면은 합댐 1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스킬은 4차 전직을 한 이후 레벨 150 이상이 되었을 때 래피드 파이어를 마스터하기 전까진 배틀쉽 쿨타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쥐락기일 정도로 좋은 스킬입니다만 트리플 파이어의 타겟은 한 마리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트리플 파이어 원툴로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발키리들은 자연스럽게 쪼렙들이 많은 장소보다는 체력이 많은 고레벨 몬스터가 뜨문뜨문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됐었고 그 결과 수많은 발키리들은 망가진 용의 둥지에 가서 알까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스킬은 가비오타랑 옥토퍼스 그리고 호밍입니다. 모두 노틸러스 호에 있는 친구들이죠. 선착장에 있는 친구들이랑 함께 싸운다는 느낌이 드는 재밌는 스킬들입니다. 가비오타는 실버 호크와 비슷한 소환수인데요. 날아댕기다가 타겟을 발견하면 폭탄을 떨어뜨리고 사라지는 친구고요. 한 번에 최대 3마리까지 공격 가능한 소환수입니다. 그나마 장점이라면 이 스킬 사용 시 경직이 전혀 없는 그런 좀 신기한 스킬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걸어댕기면서 쓰거나 공격 사이사이 비는 타이밍에 쓰거나 하면은 딜 손실 없이 소환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재사용 대기 시간은 5초였기 때문에 그냥 스킬 키를 계속 연타하면서 사냥을 하면은 보조 딜로서의 효과는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스킬인 에어스트라이크를 위해서 15까지는 올렸어야 되는 스킬이에요. 또 다른 소환수는 옥토퍼스. 소환하면 귀여운 문어가 내 자리에 굴러오고요. 그 자리에 고정이 돼서 일정 시간마다 주변의 몬스터를 공격하게 됩니다. 내 캐릭터의 사정범위 내에 다른 몬스터가 있어야지만 공격을 했었고요. 공격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어서 가비오트랑 비슷하게 보조 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스터 시 지속 시간은 30초인데 쿨타임은 10초였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여러 마리를 설치를 하거나 여러 곳에 깔 수도 있었어요. 4차 스킬로 강화되는 스킬이 들어오기 때문에 옥토퍼스는 무조건 마스터를 해줬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호밍입니다. 이것도 꽤나 독특한 스킬인데요. 손에 알을 소환해서 전방에 던지는 스킬이었고 그 알에 맞은 몬스터 머리 위에는 새가 깃발을 들고 떠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의 설명처럼 그 이후에 내가 시행하는 모든 공격은 일단 1차적으로 그 몬스터에게 어그로가 향하게 됩니다. 이러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이를테면 막 보스 같은 거 할 때 잡몹들이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호밍을 사용하면 그 인접한 몬스터들에게 총치기도 하지 않았고요. 내가 손도 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스만 때릴 수가 있었고요. 이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뇽과 그리프를 잡을 때였습니다. 켄타우로스 몇 마리 어그로 끌어놓고
세워둔 후에 만용에다가 호밍 박아주면은 켄타우로스가 날 계속 때려주면서 보스가 거는 1-1과 뭐 버프 해제, 스턴 이런 것들을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보스를 더 쉽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마스터했을 때 단일 데미지 380%로 발키리가 가진 스킬 중 최고의 단일 데미지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높은 데미지로 보스를 밀어내서 벽에다 고정시켜야 될 때 호밍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킬도 4차 전직 때 레전드급 강화 스킬이 나오기 때문에 30을 찍어줬어야 됩니다. 근데요, 봐봐요. 가비오타는 뭐 데미지가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은데 사냥하면서 5초마다 한 번씩 스킬키 눌러주는 게 굉장히 불편했고, 옥토퍼스 역시 3차 땐 공격 속도도 속 터지게 느린데 지속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호밍 역시 4차 후 보스를 본격적으로 돌 때나 쓰이는 스킬이라 3차 때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런 스킬들의 당장 스킬 포인트를 75씩이나 할당하기보다는 다른 공격 스킬을 먼저 찍는 게 나아 보였죠. 그 스킬들은 바로 파이어버너와 쿨링 이펙트입니다. 이 스킬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1 찍었을 때 스킬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죠. 홀리 쉣! 아니 아무리 그래도 3차 스킬인데 아니 1 찍더라도 어떻게 쓸 수는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스킬들은 아무리 속성 공격이라 하더라도 데미지가 너무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2마리밖에 타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스터하기 전, 심지어 마스터한 후에도 확실히 활용하기 어려웠고, 파이어버너의 도트 데미지는 도트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쿨링 이펙트도 몬스터를 얼린다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미 2차 전직 때 페이크샷이 스턴을 100% 확률로 걸어줬기 때문에 초반에 70%대 데미지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굳어 보이는 두 스킬들을 버리자니 이 스킬들은 사거리랑 관계없이 몬스터랑 붙어있어도 사용 가능한 스킬이고, 다수기라고는 가까이 보이는 3마리밖에 못 때리는 인비지블 샷밖에 없던 발키리가 알까기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냥을 할 때 6마리의 몬스터들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를 악물고 이 스킬들을 올리고 썼어야만 해요. 이 스킬들을 제대로 쓰려면 파이어버너는 마스터, 쿨링 이펙트는 포인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6마리를 때리게 되는 25에서 26까지만 올렸고, 그 두 스킬은 하나씩 사용하기보다는 매크로 키 등에 등록을 해서 2개의 스킬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면 보다 빠르게 그나마 정상적인 활용이 가능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스킬들을 그냥 쓰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또 뭔 개같은 소리래? 자 여기 보세요. 발키리가 쿨링 이펙트 25를 찍고 반대 속성인 블러드 하프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속성 뻥튀기 1.5배를 받고 나오는 데미지가 500? 야 이게 뭔 일이야? 사실 발키리는 해당 속성에 맞는 캡슐을 사용했어야 제대로 된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불 속성에는 블레이즈 캡슐을, 얼음 속성에는 글레이즈 캡슐을 장착한 후에 사용을 해야 스킬 툴팁에 나온 퍼센트만큼 정확하게 들어갔던 것이죠. 그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은 갓 레벨 70 찍고 파이어버너, 쿨링 이펙트 이런 것들을 캡슐 없이 쓰면은 30% 이하의 데미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이 캡슐들은 잘 드롭이 되지도 않았던 데다가 애초에 발키리 유저들이 많지도 않았고 4차 전직 이후엔 쿨링 이펙트만 빙결용으로 썼기 때문에 캡슐이 오히려 버려졌거든요. 그래서 막 드롭돼봤자 뭐 비싸게 팔리지도 않고 유저가 적어서 사는 사람도 적다 보니까 막상 사려는 사람이 막 짠 하고 등장해도 이걸 파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는 그 악순환을 겪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니까요, 발키리의 실체는 뭔가 쓸만한 스킬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알맹이는 트리플 파이어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 직업 역시 4차 전직을 하기까지 굉장한 시련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파이어버너랑 쿨링 이펙트 배워가지고 좀 여러 마리 잡아볼까 하고 보면은 물 속에서는 불속성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누구처럼 막 망둥이 잡아가지고 레벨업 하기도 힘들고, 스킬의 속성을 활용해서 속성이 있는 뭐 켄타우로스나 와이번 같은 거 좀 잡아볼까 하면은 버너랑 쿨링 중에 몬스터랑 같은 속성인 하나를 포기하고 딜을 넣어야 되니까 이건 뭐 말 그대로 어디도 못 가고 120까지 알까기밖에 못하는 거야. 사실 캡틴은 바이퍼보다도 더 레전드를 찍는, 마음만 먹으면 나이트로 들어와도 비빌 수가 있는 진짜 왕귀 직업입니다만, 그 전성기가 배틀쉽 관련 스킬을 모두 마스터한 150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 여정을 견디지 못한 많은 유저들이 폐사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제가 평가하는 해적 3차는요, 초반 밸런스 붕괴에 따른 기존 직업들의 반발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아예 자립하기도 힘들게 만들어버린 실패작입니다. 그나마 초반은 파티 퀘스트 등으로 어찌저찌 버틴다고 해도 이런 3차 전직 시절의 지나친 약함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쉬운 길, 그러니까 비숍에게 돈을 주고 쩔을 받는 걸로 유저들을 이끌면서 기승전 숍, 그러니까 대호항 숍 스토리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약하게 만들어도 문제란 거예요. 아니 혼자 사냥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로써 3차 전직 관련 이야기는 다 끝이 났네요. 4차 이야기는요, 일단 제가 해보고 싶은 다른 컨텐츠들을 다 다룬 후에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